저는 얼마 전 엔비디아 1분기 실적을 예상하면서 제품 수명 주기에 따라 엔비디아 제품이 성숙기 초입에 와 있고 가장 매출과 이익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엔비디아 주가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건 단순히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 패러다임이 AI로 전환되었고 이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에서 엔비디아 핵심 제품들의 매출이 숫자로 찍히는 걸 증명해냈었죠. 우리는 산업 생태계를 갈아엎는 기술혁명을 수차례 경험해왔습니다. 2000년대에는 인터넷 시장 확장을 통한 닷컴 혁명이었고 2010년대에는 애플의 아이폰을 시작으로 한 모바일 혁명, 현재는 2020년 이후 찾아온 AI 혁명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기업의 실적 개선을 넘어서서 산업 생태계의 전환을 가져온 사건이었고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제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인류의 삶은 더욱 윤택해졌고 단위 시간당 생산성도 극도로 개선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런 산업 생태계를 갈아엎는 기술혁명은 10년에서 15년 주기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봤을 법한 혁신 기술이 기존 기술을 대체할 만큼의 생산성을 나타내고 시장에서 대중화될 만큼 시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단계들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시장에서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면 이를 먼저 사용하는 사람과 나중에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못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기술 수용 주기라고 부르고 혁신이 발생하기 전 단계와 이후 단계를 구분짓는 간극을 캐즘이라고 합니다. 즉, 신제품이 시장에 진입할 때 초기 시장과 주류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시장에 새로운 제품이 출시됐다고 바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시장에 통용되고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고 확장성을 갖춰야 하고 기술적으로도 기존 대중화된 기술보다 확실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대중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가격인지도 중요하겠죠. 수많은 기술들이 시장에 나와서 초기 시장에서 캐즘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류 시장에 진입하기 전 실패하거나 또는 수많은 시간을 초기 시장에 머무르고 맙니다. 즉 어떤 기술이 처음으로 개발되면 초기 시장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은 후 기술적 한계와 시장성을 갖춘 후에 대중에게 상용화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모바일 혁명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스크탑이 모두 스마트폰으로 자금이 이동해 왔고 더 이상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스마트폰은 진화해 왔습니다. 이제 자금은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 갈 때이고 새로운 시장을 찾은 것이 AI라는 거죠. 챗GPT가 캐즘을 넘는 새로운 제품을 선보였다면 캐즘을 넘을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한 건 엔비디아였죠. 이제 AI는 주류 시장으로 들어왔고 앞으로 시장에서는 엄청난 자금이 AI로 몰려들 겁니다. AI 시대가 여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현재 빅테크들은 사활을 걸고 자신이 벌어들이는 현금으로 미래 먹거리인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AI 혁명이 산업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는 답이 나왔고 이제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이죠. 빅테크 업체들은 설비 투자에 엄청난 비용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 금액은 엔비디아의 GPU를 구입하는 금액이죠. 엔비디아 제품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었고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엔비디아의 실적만으로 AI에 대한 미래 잠재력과 시장 가치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모바일 산업 생태계가 10년 이상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 이제 더 이상 변화를 찾기 힘든 상황이고 거기에 있던 수많은 자금들이 AI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봐야 할 겁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2022년 4,540억 달러로 평가되었고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연평균 19%로 성장해서 2032년에는 2조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많아질 겁니다. 이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엔비디아의 영향력은 최소한 시장 성장률보다 높은 비율로 성장해 갈 겁니다. 2010년대에 모바일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기업들이 모바일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장악한 애플이 모바일 혁명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고 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특히 AI 하드웨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엔비디아 입장에서 하드웨어 부분이 더 커진다면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주가는 설비 투자보다 1년가량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작년 1분기 실적이 숫자로 찍히기 전 폭발적인 가이던스로 주가가 무섭게 오른 걸 보면 사실 올해까지는 주가가 실적을 이끌고 가는 장세였습니다. 실적으로 보더라도 작년 2분기까지는 H100 판매가 그대로 숫자로 찍히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반기부터는 엔비디아 주가에도 분명 리스크가 많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엔비디아 주가가 실적 발표 때마다 크게 올랐던 건 어닝을 비트한 것도 있겠지만 믿을 수 없는 가이던스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작년 3분기부터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은 7배가량 개선이 됐습니다. H100 판매에 대한 이익률이 그대로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한 시기였죠. 물론 앞으로도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AI 가속기로 전환하는 시기에서 매출이 계속 증가할 거지만 가이던스 수준은 과거보다 둔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시장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변동성이 존재하겠죠. 사실 저는 액면 분할 카드를 하반기로 남겨둔다고 생각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대비 주가가 지금까지 너무 급하게 오른 것도 있고 하반기 신제품 출시 시기도 겹쳐 있어 제품 교체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고객사들의 구매 결정도 미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의 변동폭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현재 대비 성장률이 떨어졌을 때 액면 분할 카드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시총은 2조 7천억 달러, 미국 시가총액 2위 기업인 애플의 시총이 2조 9,500억 달러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제 엔비디아와 애플의 주가는 2,500억 달러로 좁혀졌습니다. 엔비디아가 AI 혁명의 최전선에 있고 앞으로도 AI 시대 변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거지만 과거 1년간의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엔 엔비디아의 시총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10% 이상 오른다면 애플의 시총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시장은 놀라울 정도로 합리적입니다. AI 시대는 이제 시작이고 지금까지는 전 세계 1조 달러 데이터 센터를 범용해서 AI 가속 컴퓨팅으로 전환하는데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엔비디아가 독식했죠. 이제 AI를 통해 다양한 산업 변화를 이끌어낼 겁니다. 인프라 투자 이외에도 AI 시장이 성장하는데 엔비디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애플의 시총을 뛰어넘으려면 뭔가 좀 더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빅테크들의 자체 반도체에 대한 점유율 변동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엔비디아 매출의 40% 이상이 CSP, 대형 클라우드 회사로부터 창출됩니다. 하지만 CSP 회사들이 만만한 회사들이 아닙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누가 앞서가도 이상하지 않을 기업들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를 운영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을 축소해야 할 겁니다. CSP 회사들은 모두 일찌감치 AI 최적화된 반도체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클라우드에 자체 반도체를 사용한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80% 이상이 엔비디아 GPU 서버에서 제공됩니다. 모든 고객들이 엔비디아 GPU를 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AI 전환이 상용화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클라우드에서 AI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신의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용일 겁니다. 퍼포먼스에서 큰 차이가 없을 거고 굳이 비용적으로도 훨씬 비싼 엔비디아 GPU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마트에서 자신의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가장 좋은 위치에 배치할 수 있을 겁니다. 최종 소비자를 쥐고 있는 건 빅테크 업체입니다.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 독점 기술을 가진 납품 회사이죠. 엔비디아의 젠슨 왕도 현재의 90% 독점하는 상황이 깨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AI 시장은 매년 15%에서 20% 성장이 갈 것이고 엔비디아가 50% 이상의 점유하며 시장의 선도업체로서 함께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I 시장의 엄청난 잠재력을 볼 때 빅테크들도 엔비디아 아성에 도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조금씩 둔화되는 게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엔비디아의 하반기 실적에서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변동성을 해석하는 것도 악재를 쏟아내는 것도 만들어내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AI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고 앞으로 모바일 혁명과 같은 시대적 전환에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엔비디아도 2010년대 애플처럼 AI 시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서 장기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